자, 이어서 우리는 제 13강입니다. 13강은 교재 페이지 138쪽 07 결합 건축입니다. 일단 본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칠판 보시면 오늘 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거기 보충 자료 올라 있는데 복습 문제가 2월 11일자 금일자로 올라가 있죠. 해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 자료가 2월 11일자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개정된 거 일부 보충 자료입니다. 이건 강의할 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결합 건축 들어갑니다. 먼저 결합 건축은 뭘 결합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을 결합한다는 얘기다? 용적률, 그죠? 용적률을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을 결합하는데 그럼 결합 건축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용어 정의. 결합 건축 용어 정의는 어디에 나왔느냐? 건축법 앞부분 용어 정의 나와요. 찾아보겠습니다. 결합 건축이란 무엇이냐? 몇 쪽이 나오냐니까 용어 정의하는 데서 22쪽. 22쪽에 위에 26번 결합 건축 나오죠? 제일 끝에 있어요. 페이지 22쪽 위에 26번 결합 건축이란 해놓고 무엇을 갖다가 개별로 하지 않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해서 적용한다. 총량제. 이것이 이미 여기서 시험제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중간식 나왔어요. 결합 건축 적는 거 나왔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결합 건축 중간식문제 나왔다. 자, 이제 우리 이제 본론적으로 돗자리 깔고 공부하겠습니다. 몇 쪽으로 갈까요? 138쪽 가면 되겠죠? 자, 138쪽 갑시다. 그러면 아까 용어 정의 봤지만 대지를 2개를 갖다가 결합하는 거요. 2개 이상을 결합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22쪽 아까 봤을 때 대강 봤죠? 2개를 결합하는 거예요? 2개 이상 결합하는 거예요? 2개 이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138쪽에서는 이걸 2개로 놓아놨어. 수학적으로 이렇게 놓아놨어요. 하나는 2개를 결합한다. 근데 2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개 결합했으면 나머지를 또 수학적으로 하려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3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개와 3개 이상으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2개 이상 맞긴 맞죠? 2개와 3개. 먼저 2개짜리. 2개짜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결합 건축하는 곳입니다. 결합 건축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결합 건축 일정한 곳에만 결합 건축을 쓰는 곳인데 자, 이제 여기가 메인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결합 건축하는 곳인데 이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 이 땅 몇 개를 묶는다고 일단은 2개 묶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땅과 여기 이 땅을 갖다가 묶는다. 이렇게 같이 묶는다. 이렇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조건하에서 묶느냐? 제일 먼저 여기 몇 미터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100m가 나오죠? 100m 이내에 나와요. 100m 이내에. 그 거리가 무슨 거리예요? 보행거리예요?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최단거리로 100m 이내에 돼요. 그런 뜻입니다. 묶으려면 그런 뜻이고. 근데 이 묶는 곳이 건축주가 합의가 돼야 되겠죠. 합의되는데 뭘 묶냐면 용적률을 묶는 거예요. 용적률을 이따 볼 것이고. 그런데 이런 묶을 수 있는 곳은 거기 어디에서만 묶을 수가 있어요? 모두 몇 군데? 4군데에서만 묶을 수 있다. 4군데에서만 묶을 수 있어요. 상업지역, 역세권 개발구역,
주거환경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 기타 지역 네 가지만 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묶을 때 어떤 조건이냐? 어떤 조건이냐? 첫째 기억, 동일한 지역에 속할 것 이겁니다. 여기 A하고 B를 묶으려면 이 같은 지역에 있는 A하고 B예요. 딴 데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번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이고 안에는 12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겉에는 이게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고 이 도로가 12m 이상이고 근데 요 안에 요 도로가 12m 이상짜리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작은 도로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치 맞죠? 그런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개 묶는데 다만 이 두 개 묶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자, 제가 설명할 때 A 땅하고 B 땅이 있으면은 물론 한 사람이 두 개 갖고 있는 것도 결합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달라도 결합 건축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 A 땅과 B 땅을 쉽게 설명하려면 면적이 같다라는 전제에서 설명하기 좋을까요? 면적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해야 될까요? 면적이 같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적률 계산이 편하니까. 면적이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쪽 안에가 만약에 건폐율이 얼마냐니까 600%다. 여기도 600%, 여기도 600%. 합치면 총량이 얼마죠? 1200%죠. 그럼 원래는 A도 얼마를 받고 600 받고 B도 용적률 600 받는데 서로 합의해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받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쪽이 땅값 비싸니까 여기 용적률 더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700으로, 800으로 받았다. 800으로 받았다. 800으로 받았다. 그럼 여기는 이제 얼마로 되는 거예요? 4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 이게 결합건축 두 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이제 뭐가 나오죠? 3개 이상이 나오는구나. 3개 이상은 어떤 조건에서 하느냐 보니까 첫째, 누가 일단은 거기에 지을 때 국가 등 공공기관이 거기 결합한다고 됐죠? 이럴 때도 할 수 있고 또 거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상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기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만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세 개 이상 묶을 수 있다? 아까 위에 말한 네 가지 지역이죠? 네 가지 그 위에 뭐 상업적, 역세권 이런 데서만 묶을 수가 있는데 이때 몇 개 이상 묶을 수 있다고요? 3개 이상 묶을 때도 합의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근데 조건이 있다. 올라가 봅시다. 139쪽 올라가서 보충 보니까 3개 이상 묶을 때는 일단은 여기 A, B, C 3개를 묶는다. 그럴 때 이 3개가 다 어떤 곳이다? 같은 곳에 있어야 되겠죠? 같은 곳에 있을 것. 두 번째, 이 거리가 서로 간의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일 거. 그거 몇 미터? 500m, 300m, 300m. 500m 이내일 거. 이 정도 하시면 아주 자세히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시험지에 뭐가 나왔다고요? 결합건축 적는 거 두 가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보니까 2개 이상 대지를 소유한 자가 혼자서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동그라미 5번입니다. 혼자서 여러 개 갖고 있어도 결합건축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절차. 결합건축 하려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협정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다음에 도서, 설계도 같은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정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도서를 제출한다. 허가받을 때 그 협정서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될까? 몇 가지 박스, 4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적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외우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이 결합건축 허가 신청서 받았어요. 허가 신청 받아보니까, 허권자가 보니까, 여기는 가만히 보니까
일부 대지가 도시 공격 사업이 편입된 대지가 들어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 가운데 허락권자 이거 나오죠. 이제 결합 건축하는데 여기 A, B, C 계약합니다. 이 일부 땅이 그래서 일부 땅이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도시 공격성 도로로 편입돼 있다. 이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이거하고 이런 거 결합 건축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뜻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3번에 거기 몇 분의 몇을 초과한다고 돼 있어요? 100분의 20을 초과한다고 돼 있어요. 원래 동그라미 3 보니까 결합 건축 하려면 어떤 심의를 거쳐야 돼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근데 100분의 20 초과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혼자가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거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 100분의 20을 초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100분의 20을 초과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여기는 원래가 여기 A가 얼마였죠? 600이었죠? 근데 800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자 원래 600인데 이제 현재 800을 적용받는다. 그럼 뭐 얼마가 플러스 된 거예요? 200이 플러스 됐죠? 그러면 몇 프로가 인상됐느냐? 6분의 3분의 1이 인상됐으니까 33.333% 이렇게 인상된 거죠? 근데 얼마 초과해서 인정될 때는 거기 올라갈 때는 100분의 20이니까 20%를 넘어서 넘어갈 때는 그죠? 그럼 이거 100분의 20%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이럴 때는 단순히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공동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공동으로 거친다. 그런 의미에서 100분의 20 초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결합건축 대장 대지가 둘 이상에 걸쳐 있다. 이건 뭐가 똑같냐? 법 77조 6 2항을 준용한다. 이거는 협정, 건축협정을 갖다가 준용한다는 뜻인데 찾아보겠습니다. 건축협정이 어디 나오냐면 76조의 6 2항이 있기 때문에 76조 2항 즉 134조 천천히 봐도 괜찮아요. 뭐 134조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협정 체결지가 양다리 걸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양다리 걸칠 때는 어느 시나 군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냐 인가를 신청하느냐라고 나오죠. 어느 군에 한다? 토지 면적이 과반에 속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결합 건축할 때 허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합 건축 허가 받는데 양다리 걸쳤다. 그러면 어느 데다가 건축을 신청한다고요? 과반에 속하는 곳에다가 신청한다. 그런 의미에서 준용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리. 이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그때는 보통 건축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합건축관리장을 작성해서 관리합니다. 따로 결합건축관리장 작성해서 관리한다. 다른 것이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결합건축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시장이 있는 경우. 자, 이건 또 뭔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A 땅에다가 건물을 잘 지었어요. A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땅에다가 A 대지에다가 건물을 잘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자,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현재 우리는 무슨 법을 배우고 있죠? 무슨 법? 무슨 법을 배우냐니까. 다시 제가 발음을 못 알아들었군요. 설마 그걸 물어보려 해가지고 무슨 법? 건축법. 그렇다면 공사가 다 끝났으면 뭘 받아야 될까요? 사용 승인 받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사용 승인이죠. 그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이거 얼마 찾아 먹었어요, 이제?
800 찾아먹었잖아요. 근데 사용수님 할 때 보니까 요름도 옛날 거 그대로 그냥 그대로 600으로 이걸로 그냥 신청을 해놨네? 그럼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쪽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대지를 착공 신고를 확인해 봐야 돼요. 착공 신고 제대로 줄여서 했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뭐냐면 착수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기가 돼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한 다음에 요거 몇 프로짜리? 800%짜리 승인할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600으로 짓고 앉았더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동그라미 4번 유지기간. 이 결합건축 유지기간은 최소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30년. 그걸 외워야 되겠죠? 이건 중요 부분이에요. 30년. 근데 30년 안 지켜도 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 환원한다. 뭘 환원한다? 거기 보니까 용적률을 옛날로 환원한다. 그래서 신축, 개축, 재축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800%로 지었죠? A에다가 지었죠? 근데 불행히도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 나면 다시 개축할까요? 재축할까요? 개축이에요? 재축이에요? 재축이죠. 재축할 때 800으로 짓지 않고 그냥 옛날 거 600으로 져버렸어요. 뭐 자주 높이 들 필요 있느냐? 그래서 600으로 졌다. 그럴 때는 굳이 유지 30년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켜도 괜찮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30년이 중요합니다. 다음 5번 폐지. 폐지할 때는 전원동의 받아야 돼요. 결합건축 폐지는 전원동의 해가지고 허권자한테 주의하세요. 허권자한테 인가받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예요. 신고. 이 결합건축을 폐지할 때는 전원이 동의하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꼭 비교해놔야 돼요. 뭐를? 건축협정 폐지 봅시다. 건축협정 폐지는 어떻게 하는가? 건축협정 폐지. 몇 쪽에 나오냐니까? (135) 가운데 6번입니다. 6번 건축협정 폐지는 거기 얼마 동의받아요? 전원이에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동의받죠. 두 번째 인가받아요? 신고해요? 인가받죠. 이렇게 비교를 해놔야 되겠죠. 건축협정의 폐지와 결합건축의 폐지는 조금 다르구나. 이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맥은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합건축을 끝냈습니다. 이제 보축 141쪽 챕터 6장 보축입니다. 보축은 그야말로 보축이라서 시험지에 좀 뜸한 편이에요. 뜸한 편인데 다만 보축에서 작년에 몇 문제 나오느냐? 두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인관계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이인관계는 전까지 하거든요. 맨날 나와요. 거기서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바닥 문제, 건축 문제 갈 때 쉽게 하나 나왔고 두 문제 나왔는데 위에 1번 감독등 여긴 별로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도 심화 강의니까 살펴드리긴 해야 되겠죠. 봅시다. 명령 또는 처분에 대한 조치 등 이건 무엇이냐면은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높아요?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높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높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시도의사나 시장군수청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뭔가 부당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때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의사, 시장군수청장한테 야 이거 고쳐! 라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또 마찬가지예요. 시장, 군수청장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때는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이거 고쳐! 라고 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명을 받았으면 괄호 2번 그냥 희지부지해야 될까요? 처리해야 될까요? 명도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결과를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늦게 보고한다, 지체 없이 보고한다.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 뜻이에요. 뭐 별건 아닙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고, 지도점검계획. 지도점검계획은 제대로 지금 건축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지도점검하는 겁니다.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가 지도점검계획을 갖다가 언제 수립 시행할까요? 매년이 핵심이죠. 매년.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142쪽. 건축위원회 심의 취소 등 조치.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느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을까요? 중앙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죠. 시도의사는 시도 건축위원회를 두고 있죠. 근데 이 건축위원회 하는 것들이 또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이거 고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면 되고. 보고와 검사 등, 그런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이어서 2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1번, 허가 승인 취소 및 시정 명령. 여기서는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자, 딱 한 번 나왔는데, 허가권자는 누가? 건축주 등이. 건축주 등은 누구누구 얘기하는데,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자가 위반하면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해가지고 해체, 개축 등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허가권자가 승인 등을 취소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청문을 한다. 청문. 근데 실제로는 뭐가 좀 나왔느냐? 많이는 안 나왔죠. 2번이 비교적 나왔다. 중개사도 나오고 우리도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허가권자가 허가 취소했다. 건물 취소했다. 승인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관이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여관을 갖다가 내주는 기관이 있겠죠? 허가 내주. 영업허가 내준 기관에다가 이 건물은, 이 여관은 잘못된 건물이니까 영업허가 내주지 마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받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요청에 따라서 안 내줘야 되는데, 예외, 다만, 요거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죠. 면적 얼마짜리입니까? 사용 또는 그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하고 받은 잡기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요거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 축사다. 그렇게 나왔단 말이죠. 4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또 받은 잡기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 창고 같은 거는 이해로 봐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요거 나왔어요. 요거. 특별히 이 창고 같은 거 얼마라고요? 400 미만. 400제곱미터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반 건축물 대장 기재. 건축물 대장에도 위반 사항을 적게 돼 있어요. 띄면 나옵니다. 이거 뭐뭐 위반됐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사 관리. 첫째, 누가 하느냐? 1번. 허가권자가 한다. 동그라미 3번. 이때 어떤 조사를 하느냐? 정기적으로 조사할 때도 있고 수시로 실태 조사할 때도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정기적으로 하며 또 수시로 실태 조사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할 수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관리장을 작성 관리된다. 뒷문장.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 가능 방법으로 작성 관리된다. 이 뒷부분. 지문 거기 동그라미 5번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왜 얘기하냐? 뒷부분 왜 얘기하냐면 이게 조금 개정됐기 때문에 꼭 나와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정됐으니까 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오늘 보충자료 2022년 2월 11일자 보충자료 보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뒷부분이.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32조 1항에 따른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작성 관리한다. 내용은 비슷하죠? 말이 좀 달라졌죠. 그렇게만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정됐는데 제가 모른 척을 할 수 없잖아요. 언제 개정됐습니까? 2021년 11월 2일자로 개정됐죠. 작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겁니다. 그게 11월 2일자이기 때문에 이 책이 보통 원고가 한 9월 말이나 10월 초면 이게 보통 이게 마감이 돼요. 원고가 보통 그때 9월 달에 마감합니다. 왜 책이 10월 달에 나오니까. 11월 2일까 미처 못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려가서 권한의 위임 등입니다. 첫째, 권한의 위임은요, 높은 기관에서 아래 기관을 위임할까요? 아래 기관에서 높은 기관을 위임할까요? 높은 기관에서 아래 기관을 위임하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시도자한테 맡길 수가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4조 대집행 적용 특례 대집행 적용 특례란 뭐냐? 원래 허가권자가 일정한 행위할 때, 즉 허가 받은 거, 건축 신고한 거 등등등에 대한 조치를 할 때는 그 신고하지 않을 때는 대집행합니다. 대집행하게 되는데 이때 원래 대집행하려면 사전 계고 통지 미리 알려줘야 돼요. 행정기관이 대신할 때는 미리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모두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미리 안 알리고도 가서 부실 수가 있어요. 안 알리고도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필요한 조치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다? 재해가 발생 위험이 절박한데 언제 개국장 보냅니까? 만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3번 허가권자의 공사 중지 명령 받고도 공사를 강행할 때 이 대집행을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 미리 알려주면 또 거기보다 기다리고 있다 데모하니까 그냥 갑자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정식 절차를 안 거치도 할 수 있다. 대집행을. 보통 이 대집행할 때는 관청에서 용역을 사가지고 하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알면 됐고. 다음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꼭 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둘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시도의사하고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청장은 꼭 설치해야 돼요. 무엇을?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청장은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려고 이렇게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냐. 밑에 박스 기역, 니은, 디귿 하는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냥. 그런데 이걸 제대로 하려니까 전문가가 투입돼야 될까요? 무식한 사람이 투입돼야 될까요? 전문가가 투입돼야 된다. 144조 제일 밑에 체계적인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거기 건축사라든가 기술사 같은 친구들을 배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이분들은 공짜로 와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돈 받고 할까요? 돈 받으려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돈을 어디서 마련하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45조 위에 4번 보니까 뭐가 설치하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회계를 마련해가지고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누가 설치합니까?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청장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럼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돈을 어디서 마련하지? 그것이 2번이에요.
일반 회계부터 전입금, 뭐 수수료 등등 나오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하는데 그럼 뭐에 쓴다? 아까 말한 대로 3번 기업, 설치 운영 경비, 전기값, 수도값 뭐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전문 인력 배치, 아까 기술사, 뭐 건축사 배치 있잖아요. 이런 등등에 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145쪽 밑에 04번 이인강지금 보세요. 계속 나왔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버렸어요. 근데 올해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요주 인물이에요. 이인강제금은 항상 요주이다. 가장 많이 나왔다. 이인강제금.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법에 10개를 뽑아봐라. 그 중에 하나가 이인강제금 들어가요. 이인강제금 들어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올 만한 것 중에서. 우리 옛날에는 뭐냐면 연말 되면 뭐 10대 가수제 그런 게 있었어요. 10대 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게 잘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안 하죠. 10대 가수는 없지만은. 자, 이인강제는 뭐냐? 일단 이인강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론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법 이론입니다. 봅시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안 지키면 강제로도 실효성 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A가 공부 안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얼려가지고 이렇게 뭐 피자 사줄게, 치킨 사줄게 할 수도 있고, 몽둥이 들고 시킬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 확보예요. 행정을 갖다가 안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행정벌을 매긴다. 벌칙. 그 다음에 집행벌을 매긴다. 행정벌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행정형벌, 또 하나는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징역하고 벌금이에요.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거 정가 올라요? 정가 안 올라요? 정가 올라요. 왜 안 올라요? 한번 받아보세요. 정가 오르지? 교도소에 교도소 들어가거나 벌금도 정가 올라요, 이거. 벌금 올라요. 한번 받아보세요. 벌금 딱 나와요. 신문지에 나와요. 얼마 벌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 이게 지금 건축 배우잖아요. 건축법 몇 조 위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벌금을 때리는데 이거 누가 때릴까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때리는 거예요. 법관이 때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 법관이, 요거 행정형벌은 법관이. 정가 올라요. 어떤 거? 벌금. 당연히 오른다니까요. 벌금 얼마 받았으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시설은 뭐죠? 과태료. 이건 같은 돈이라도 요거는 안 올라요. 행정질서벌은 같은 돈을 낸다 하더라도 요건 정가 안 올라요. 과태료는. 근데 이건 우리가 호조 신고 같은 거 옛날 말로 가족관계 등록부 신고, 출생신고 이런 거 늦게 하게 되면 과태료 먹거든요. 근데 벌금하고 달라요, 그거요. 정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벌금은 뭐 음주운전했다. 벌금 매기잖아요. 벌금 매기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한다? 정가 오르죠. 당연히 오릅니다. 자, 이것이 이 행정질서벌은 행정기관에 매길 때도 있고 법원에서 매길 때도 있어요. 과태료는 과태료는.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만 매기는 거, 이거는 정가 오르고. 그런데 집행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만약에 어떤 범죄 일을 했어요. 징역을 받았어요. 그러다 석 달 있다가 다시 부르다가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죄로 또 다시 석 달 있다가 또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무슨 원칙이라고 그러죠? 일사 부재리 원칙이라고 불러요. 이걸 형사소송법상 일사 부재리 원칙. 한 번 처벌한 자는 또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 불러다가 처벌하게. 그죠? 여기에 걸려요. 근데 집행벌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오는 이인강제금이요. 자, 이인강제금은 그 족보가 행정벌이다, 집행벌이다. 집행벌이에요, 이인강제금. 이거는 이게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할 수, 이게 특징이에요. 반복해서 계속 매길 수가 있어요. 고치시오 하고 시정명령 냈어요. 안 고쳤어요? 매겨요. 또 얼마 있다가 고치시오 또 내려요. 안 고쳐 또 매겨요. 반복해서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같은 돈을 내도 이것도 돈 내고 이것도 돈 내는 거지만 이게 더 무서워요. 정관 안 올라도. 계속 매기니까 돈을 갖다가. 이건 한 번 돈 내면 끝나잖아요, 벌금은. 이게 더, 실제로 돈이 이게 부담이 큰 거예요, 이인강제금. 그러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한 번 끝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봅시다.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받은 다음에 고치죠. 근데 안 하더라. 그러면은 반복하여. 반복해서 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 걸립니다. 부가 징수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아주 강력한 효력을 갖고 있죠. 넘어봅시다. 그러면 146쪽 올라가서 누가 부과하게 되느냐? 자, 허가권자가 부과하는데 왜 부과할까? 시정명령 내렸는데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니까 부과하는 거예요. 허가권자가. 자, 부과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과 기준은 100분의 50, 핵심 용어로는 기억이 100분의 50이고 니은은 100분의 10. 100분의 50 관련 기억, 니은 100분의 10 관련 이 두 가지로 매길 수가 있어요. 근데 100분의 50은 몇 가지 용어냐? 100분의 50 기준이냐? 몇 가지가? 네 가지.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허가 안 받은 거, 신고 안 한 거, 이 네 가지. 건폐율, 용적률, 무허가, 무신고, 이 네 가지죠. 그거는 거기 1제곱부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곱하고 거기다 면적 곱한 다음에 다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걸 냈어요. 밑에 박스를 나왔어요. 이게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건 맨날 우리가 강조했어요, 이거요. 모의고사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90% 맞았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00분의 50에다가 면적 곱하고 다시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데 보니까 건폐율은 얼마 곱하고? 100분의 80. 용적률은 100분의 90. 무허가는 100분의 100. 무신고는 100분의 70. 요걸 객관식으로 냈어요. 객관식으로 두 개인가 아마 냈을 거예요, 아마. 객관식으로. 그래서 저는 주관식도 낸 적이 있거든요. 숫자 실제로 쓰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어쨌간에 여기서 작년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의하게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풀을 수 있었다. 요거 또 이거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주관식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객관식으로 나와서 더 쉽게 풀었겠죠. 다음 니은. 요건 뭘까요? 이제 100분의 10 기준. 나머지 지금 언급하지 아니한 거 나머지는 100분의 10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정한다. 돼 있죠? 범위 내에서. 됐고. 예외. 깎아줍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한다. 반까지.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한다. 기준 부과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부과한다. 굉장히 뭐다? 깎아주는 거죠. 2분의 1까지 깎아주니까, 범위까지. 왜? 60제곱부터의 주거용 건축물, 60제곱부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서민들이 어쩌다가 집을 좀 잘못 졌단 말이죠. 봐주고. 두 번째, 주거용 건물로서 밑에 5가지 사소한 거 위반했을 때, 주거용 건물로서 밑에 5가지를 위반하면 금액을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뭐로 정해가지고?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가지고 깎아줄 수 있습니다. 네. 반대로 올라가서 가중할 수 있다. 더 세게 매긴다. 왜 더 세게 매기냐? 147조 위에
영리 목적어는 상수법이다. 영리 목적이나 상수법이더라. 그럴 때는 얼마까지 더 가중한다? 100분의 100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야 된다. 100%까지 가중할 수 있으니까 2배까지 되는 거예요. 2배까지. 상수법이니까. 그렇게 가중해야 되는 사유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박스. 5가지가 있죠? 요거 어렵게 시험 문제 아마 이것이 재작년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거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잖아요. 약간. 보니까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위반해서 용도 변경했다. 면적 얼마를 초과해서 용도 변경했다? 50초가.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신고 없이 증축했다. 신축 증축했다. 얼마? 50초 초과.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신고나 없이 다세대나 다가구를 갖다가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켰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쪼개기 한 거예요. 쪼개기. 3번입니다. 쪼개기 한 겁니다. 이렇게. 자,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었습니다. 자, 몇 가구나 몇 세대가 들어있습니까? 6가구나 6세대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세 주는 것보다 일단 요거 사용 뭐다? 승인 받았어요? 사용 검사 받았어요? 이거 봅시다. 그냥 건축법이니까 승인 받다 봅시다. 사용 승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쪼개기란 거 이렇게 쪼개서 솔직히 12개로 늘어났잖아요. 이게 더 돈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조금 해도 그래도 이게 더 많이 나오겠죠. 몇 개가 플러스 됐죠? 6개가 플러스 됐죠. 여기 몇 개 이상 플러스 됐을 때 5개 이상 이거는 가중한다. 근데 시험 문제는 4개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4개는 가중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또 네 번째,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차원을 위반했다. 3년 내 2번 이상 상습법. 그런데 주의하셔야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 시험 재작년 문제인데 좀 어려웠어요.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이나 명령을 처분인을 위반했는데 소유자가 변경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가중 안 합니다. 왜냐? 다시 보면 보충 본부 보니까 다만 위반 행위 후 뭐가 되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한다. 주인이 바뀌면 괜찮아요. 가중하지 않아요.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거까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 거죠. 그래서 23회 때 숫자가 홀수가 어렵다고 그랬죠. 23회 때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음 부가 방법입니다. 사정계고 구두로 한다. 문서주의다. 문서주의다. 문서로서 알려줍니다. 문서로서. 구두로 안 하고 미리 알려줍니다. 네, 쉽게 나오면 뭐가 나오냐? 가로 3번. 부가 횟수가 나옵니다. 반복한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몇 번? 2회. 요 시험제 1년에 6회라고 나온 적 있어요. 너무 엉뚱하죠? 2회 범위에서 지방자치소를 정하죠? 2회 외우시고 반복. 네 번째 부가 중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시정명령반자가 이행했어요.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부가하고 있어요. 반복하니까. 세 번째 부가하고 있는데,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쳤어요. 그러면 세 번째 건 중지해야 되겠죠. 근데 지난번에 2번 부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떨 것이냐, 그겁니다. 면제시켜준다, 끝까지 받아낸다. 밑에 끝까지 받아낸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령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148조. 마지막. 강제징수. 제때 안 냈단 말이죠. 그때는 강제로 걷는 근거법이 뭘까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이란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때 안 냈을 때. 다음 특례. 이건 깎아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오히려 깎아줍니다. 기억이 뭘까요? 3D 산업. 축사등 농업용, 어업용설인데 좀 작아요. 규모가 500제곱미터 이하일 때 얼마까지 깎아줍니까? 500일까지 깎아줄 수 있고, 니은
정삼 창잡해서 정삼을 참작해가지고 얼마까지 깎을 수 있고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는데 근데 나오진 않겠지만 거기 이런 말이 보여요. 괄호 열고 법 8조 제2항에 따라 가중하는 경우는 제한다. 이런 말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아까 100분의 100까지 가중하는 거 있죠? 100분의 100까지 가중하는 경우는 여기 정삼 창작해서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안 깎아준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런다 하시면 됩니다. 이인강님 아주 자세히 해드렸어요. 이인강은 더 이상 어렵게 나올 게 없어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인강님은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시고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3강을 마무리하고 14강은 05 면적, 높이, 충수 방법 요건 우리가 14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